귀궁 끝나지 않은 시청자들의 열망과 미련이 얽힌 결말 이야기. 궁궐에 스며든 마지막 주술의 빛.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궁궐의 지붕 위로 짙은 안개가 드리웠습니다. 무녀 여리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주술의 빛이 어둠을 갈랐고 이무기 강철이의 기운이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팔척귀의 원한이 삼도천으로 녹아들며 귀궁의 16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강철이와 여리의 사랑은 결혼으로 결실을 맺었고 그들의 딸 윤가원이 새로운 능력자로 등장하며 미래를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결말이 우리가 꿈꾸던 엔딩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일부는 강철이와 여리의 해피엔딩에 환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급하게 마무리된 서사와 미완의 떨림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설은 귀궁의 결말에 대한 시청자들의 열망과 미련을 재구성한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꿈꾼 웅장한 서사와 놓친 기회를 소설로 풀어냅니다. 시청자들이 꿈꾼 결말 신화의 탄생과 영웅의 서사. 강철이의 용으로의 승천. 시청자들은 강철이가 단순히 이무기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신화 속 용으로 거듭나는 결말을 기대했습니다. 16회에서 강철이는 야광주를 소진하며 팔척귀를 물리쳤지만 그의 이무기 기운은 부활로 마무리되며 다소 간결하게 끝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 시청자는 강철이가 하늘을 뒤덮는 용으로 승천하며 궁궐을 정화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들이 꿈꾼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궐이 팔척귀의 검은 안개로 뒤덮인 절체절명의 순간 강철이는 여리의 주술과 융합된 자신의 기운을 폭발시킵니다. 그의 몸에서 은빛 비늘이 반짝이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여리, 이건 나의 마지막 비상이다. 그의 외침과 함께 용의 형상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비늘은 달빛을 반사하며 궁궐을 환히 비추고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은 어둠을 정화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며 팔척귀의 원한이 씻겨 내려갑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들어 용의 비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되찾습니다. 강철이는 여리에게 내려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의 하늘을 지킬게. 이 장면은 강철이의 희생과 부활을 넘어 그를 한국 판타지의 전설적 존재로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이 승천 서사는 강철이의 내면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그는 이무기로서 자유를 갈망했지만 여리와의 사랑, 윤갑의 유언, 그리고 궁궐 백성들을 위한 책임감으로 인간의 삶을 선택합니다. 시청자들은 강철이가 용이 되며 비를 불러오는 장면비가 내리며 원한이 정화되고 백성들의 고통이 치유되는 신화적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이 장면은 귀궁의 세계관을 확장하며 한국형 판타지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을 것입니다. 여리의 신령으로의 각성. 여리 역시 시청자들의 마음속에서 단순한 무녀를 넘어 신령으로 각성하는 존재였습니다. 16회의 저승굿은 팔척귀의 원한을 풀며 감동을 주었지만 팬들은 여리가 자신의 운명을 초월하는 더 큰 서사를 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시청자는 여리가 팔척귀를 정화하며 궁궐에 새로운 신탁을 내리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상적인 결말에서 여리는 궁궐 지하의 비밀 재단에서 고대 신령과 마주합니다. 재단은 이무기 신의 봉인지로 고대 신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는 원한을 품은 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구원했다. 이제 새로운 무녀의 시대를 열어라. 여리는 자신의 영역을 모두 쏟아부어 삼도천의 문을 엽니다. 그녀의 손에서 은빛 주술이 뿜어져 나오며 팔척귀뿐 아니라 외다리귀, 수살귀, 백골귀 등 모든 원혼이 정화됩니다. 이 순간 여리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 나오며 그녀는 단순한 무녀가 아닌 신령의 대리자로 자리 잡습니다. 궁궐의 백성들은 그녀를 새로운 수호자로 받아들이고 그녀의 주술은 왕조의 새로운 신탁으로 기록됩니다. 이 장면은 여리의 강인함과 희생 정신을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에게 그녀를 K-판타지의 아이콘으로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리의 내면적 여정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무녀로서 이용당했던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합니다. 신령과의 대면은 단순한 주술적 사건이 아니라 여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내가 원혼을 구원한 것은
그들이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희생이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 서사는 여리의 캐릭터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강철이와 여리의 깊이 있는 로맨스. 강철이와 여리의 로맨스는 귀궁의 심장이었지만 16회의 결혼 엔딩은 다소 급하게 전개되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15회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보내는 애틋한 시간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지만 16회로 넘어가며 결혼으로 직행한 전개는 감정적 여운을 덜 남겼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 시청자는 강철이와 여리가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대화와 갈등이 있었으면 더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시청자들이 꿈꾼 로맨스 클라이맥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팔척귀와의 전투 직전 강철이와 여리는 궁궐의 폐허가 된 정원에서 마주 앉습니다. 달빛 아래 강철이는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이무기라서 너와 함께 있어도 언젠가 하늘로 날아갈까봐 무서워. 여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합니다. 너는 날아가도 돼. 내가 언제나 너를 붙잡을 테니까. 이 대화는 두 사람의 사랑이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운명적 동반자임을 강조합니다. 결혼식 장면에서도 여리가 이제 어디로도 날아가지 마라고 속삭이는 대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하늘이든 날 수 있어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미래를 더 깊이 있게 암시합니다. 이 로맨스 서사는 두 사람의 갈등과 화해를 더 깊이 탐구합니다. 강철이는 이무기로서의 자유와 여리와의 삶 사이에서 고민하며 여리는 무녀로서의 운명과 사랑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강철이는 여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인간이 된다면 내 날개는 어쩌지? 라고 묻고 여리는 내 날개는 나를 지키는 힘이야 라고 답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선택한 사랑은 시청자들에게 더 강렬한 여운을 남겼을 것입니다. 결혼식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신화를 써나갈 시작점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윤가원의 서사적 첫걸음. 16회 말미에 등장한 윤가원은 시즌2의 떡밥으로 큰 화제를 모았지만 그녀의 역할이 단편적으로 그려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시청자들은 윤가원이 단순히 능력자로 암시되는 것을 넘어 강철이와 여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새로운 퇴마사로서의 첫걸음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시청자는 윤가원이 어린 나이에 귀신과 맞서는 장면을 넣었으면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꿈꾼 결말에서 윤가원은 16회 마지막에 궁궐의 작은 연못가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은은한 주술의 빛이 반짝이며 연못에서 희미한 귀신의 그림자가 떠오릅니다. 윤가원은 두려움 없이 귀신을 마주하며 말합니다. 엄마가 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줄게. 그녀의 작은 주술이 연못을 정화하며 귀신은 미소 지으며 사라집니다. 강철이와 여리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미소 짓습니다. 강철이가 말합니다. 우리 딸 벌써 용이 되려나. 이 장면은 윤가원이 강철이와 여리의 힘을 물려받았음을 보여주며 시즌2에서 새로운 퇴마 활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 환호하며 귀궁의 세계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윤가원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부모의 주술과 이무기 기운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며 새로운 세대의 희망으로 자리 잡습니다. 예를 들어 윤가원이 연못에서 귀신을 정화한 후 작은 용의 그림자가 그녀의 뒤에서 반짝이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 서사는 귀궁의 미래를 열어주며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아쉬워한 결말 급한 마무리와 미완의 떨림. 급전개로 이른 서사의 깊이. 16회의 가장 큰 아쉬움은 급하게 봉합된 서사였습니다. 팔척귀와의 최종 대결, 강철이의 희생과 부활, 결혼, 윤가원의 등장까지 단 한 회에 몰아치며 이야기가 숨 가쁘게 끝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 시청자는 16회 내내 싸우다 갑자기 결혼으로 끝난 건 좀 당황스러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주요 사건들이 더 천천히 풀리며 각 캐릭터의 감정과 선택이 충분히 조명되길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철이의 부활은 열의의 주술과 신령의 축복으로 간단히 처리되었습니다. 팬들은 강철이가 삼도천에서 윤갑의 홀령과 대화를 나누며 부활의 대가를 치르는 장면을 기대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이 장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삼도천의 안개 속에서 윤갑이 강철이에게 말합니다. 내 몸으로 내가 이룬 모든 것, 이제 내가 마무리해야 해. 열의를 지켜.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내가 용이 되든 인간이 되든 그녀 곁에 있을게. 열의의 주술이 강철이의 심장을 깨우며 그의 몸에서 용의 비늘이 반짝입니다. 이 장면은 부활의 무게를 더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정적 몰입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결말에서는 팔척귀와의 대결도 더 긴장감 있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강철이와 열의가 각각 다른 전선에서 팔척귀와 싸우며 두 사람의 주술과 이무기 기운이 점차 융합됩니다. 이 과정에서 궁궐의 백성들이 두 사람을 응원하며 그들의 희생이 단순한 개인적 싸움이 아니라 왕조를 위한 헌신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백성들이 궁궐 밖에서 열의의 주술을 돕기 위해 촛불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은 서사의 깊이를 더했을 것입니다. 이런 전개는 시청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대비와 풍산의 미완성 몰락. 대비와 풍산의 몰락은 권선징악에 통쾌함을 주었지만 그들의 최후가 너무 간결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비가 풍산의 배신을 깨닫고 절망하는 장면은 강렬했지만 이후의 처벌이나 심리적 붕괴가 충분히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시청자는 대비의 비극이 그냥 사라진 느낌이에요. 그녀의 몰락을 더 깊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설 속 이상적인 결말에서는 대비가 궁궐의 폐허에서 영인 대군의 환영과 마주합니다. 어머니, 왜 나를 버렸어? 라는 영인의 목소리에 대비는 무릎을 꿇고 오열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려 했는데 모든 걸 잃었구나.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궁궐을 떠나고 백성들 사이에서 속죄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풍사는 재단의 저주에 홀려 지하에서 미쳐 떠돕니다. 내가 신이 될 거야. 라고 외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두 악역의 비극적 몰락을 완성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을 것입니다. 이 결말에서는 대비와 풍산의 과거도 더 깊이 조명됩니다. 대비가 영인 대군을 제물로 바친 이유는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라 왕조의 저주를 막기 위한 비극적 선택이었음이 드러납니다. 풍산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대비를 이용했지만 결국 팔척귀의 저주에 스스로 갇히는 아이러니가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대비가 영인 대군의 죽음을 회상하며 내가 저주를 막으려 했던 게 잘못이었어라고 독백하는 장면은 그녀의 비극을 더 깊이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풍산의 최후는 팔척귀의 잔령이 그의 몸을 장악하며 그가 자신의 주술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미해결된 궁중 미스터리. 귀궁의 궁중 미스터리는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지만 일부 음모의 세부 사항이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팔척귀를 처음 소환한 배후가 풍산인지 아니면 더 큰 세력 예를 들면 왕족의 고대 저주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궁궐 지하의 비밀 재단이 단순한 주술의 장소로 끝난 점도 아쉬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 시청자는 재단의 비밀이 그냥 주술로 끝난 게 아쉬워요. 더 깊은 신화로 확장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설 속 결말에서는 재단이 고대 이무기 신의 봉인지로 밝혀집니다. 열의는 재단에서 고대 신령과 대면하며 팔척귀가 왕족의 저주로 탄생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신령은 말합니다. 이 저주는 왕가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너희가 이를 끊어야 한다. 열의와 강철이는 재단의 봉인을 해제하며 팔척귀를 정화하고 이 과정에서 강철이는 용의 계승자로 각성합니다. 열의는 새로운 신탁을 내려 왕조의 저주를 끝내며 궁궐은 새로운 평화를 맞이합니다. 이 결말은 귀궁의 세계관을 신화적 스케일로 확장하며 시즌2로 이어질 강력한 토대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윤갑의 홀령과 감정적 여운. 윤갑의 홀령이 삼도천을 건너며 남긴 유언 어머니를 부탁한다은 감동적이었지만 그의 이야기가 너무 짧게 마무리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윤갑의 희생과 강철이의 부활이 더 깊이 연결되길 바랐습니다.
소설 속에서 윤갑은 삼도천에서 강철이와 긴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 건 내가 열의를 지킬 거라 믿었기 때문이야. 윤갑은 미소 지으며 사라지고 강철이는 그의 유언을 가슴에 새깁니다. 열의의 주술이 강철이의 심장을 깨우며 그의 몸에서 용의 기운이 되살아납니다. 이 장면은 윤갑의 희생에 무게를 더하며 강철이와 열의의 결합을 더 감동적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소설 속 또 다른 결말 시청자의 꿈이 현실이 된다면 궁궐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팔척귀의 검은 안개가 궁궐을 뒤덮고 열의의 저승굿이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강철이는 야광줄을 손에 쥐고 이무기의 기운을 폭발시킵니다. 그의 몸에서 은빛 비늘이 반짝이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열의, 이건 나의 마지막 비상이다. 그의 외침과 함께 용의 형상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팔척귀의 원한이 녹아내립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들어 용의 비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되찾습니다. 강철이는 열의에게 내려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의 하늘을 지킬게. 열의는 제단에서 고대 신령과 마주합니다. 제단은 고대 이무기 신의 봉인지로 신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는 원한을 품은 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구원했다. 이제 새로운 무녀의 시대를 열어라. 열의는 자신의 영역을 모두 쏟아부어 삼도천의 문을 엽니다. 그녀의 손에서 은빛 주술이 뿜어져 나오며 팔척귀뿐 아니라 모든 원혼이 정화됩니다. 열의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오며 그녀는 신령의 대리자로 자리 잡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새로운 수호자로 받아들이고 그녀의 주술은 왕조의 새로운 신탁으로 기록됩니다. 대비는 궁궐의 폐허에서 영인대군의 환영을 봅니다. 어머니, 왜 나를 버렸어? 라는 영인의 목소리에 대비는 무릎을 꿇고 오열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대비는 궁궐을 떠나 백성들 사이에서 속죄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풍사는 제단의 저주에 홀려 지하에서 미쳐 떠돕니다. 내가 신이 될 거야. 그의 외침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강철이와 열의는 궁궐의 연못가에서 손을 맞잡습니다. 너는 내 하늘이야 라고 속삭이는 열의. 강철이는 답합니다. 그럼 나는 너의 용이 될게. 그들의 뒤로 어린 윤가원이 다가옵니다. 그녀의 손에서 주술의 빛이 반짝이며 연못에서 작은 귀신이 떠오릅니다. 엄마, 아빠, 나도 할 수 있어. 윤가원의 목소리에 강철이와 열의는 미소 짓습니다. 우리 딸, 이미 용이야. 소셜미디어는 열광합니다. 이게 진짜 귀궁의 결말이어야 해요. 시청자들은 환호합니다. 강철이의 승천, 열의의 각성, 대비와 풍산의 비극, 윤가원의 시작. 이 결말은 한국형 판타지의 전설로 영원히 남았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귀궁의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시청자들의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강철이와 열의의 로맨스, 팔척귀와의 대결, 윤가원의 떡밥은 팬들의 상상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 미련은 시즌 2를 향한 기대로 바뀝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시청자는 결말이 급해도 귀궁은 제 인생 드라마예요. 윤가원의 퇴마를 빨리 보고 싶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어쩌면 이 소설은 다음 이야기의 첫 페이지일지도 모릅니다. 시청자들의 꿈은 귀궁의 세계를 계속해서 확장할 것입니다.